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셀프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나는 유리 멘탈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난 멘탈 하나는 강해, 그 사람은 멘탈이 되게 강해,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멘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표현하길 좋아하죠. 멘탈이 강하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굉장히 편리한 거죠. 내 멘탈이 강하게 되면. 근데 반대로 멘탈이 약하게 되면 이제 막 불행함을 자주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어떤 걸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멘탈도요.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아이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막 튼튼해가지고 뭐 잔병치레도 안 하고 뭐 대충 막 이렇게 잘 먹어도 뭐 아주 씩씩하고 뭐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맨날 해마다 보약 해 먹이고 막 이래도 막 감기 달고 살고 막 몸 허약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멘탈도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왜 몸 약한 그런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약하던 사람들이 단순히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에서 굉장히 빛을 발해서 나중에 훌륭한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제가 뭐 사실은 운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훈련하게 되면 훨씬 더 멘탈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그 이전보다 유리 멘탈일 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며 승리해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방법을 4가지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주눅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실패를 했다고 하든 막 넘어졌다 하더라도 뭐 탁탁 털고서 그냥 일어나고 뭐 실패했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도 막 휘둘리거나 쉽게 상처 입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멘탈이 이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는 굉장히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순조롭게 잘 하느냐, 원활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직장에서 사례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 그 선배께서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때문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모임에서 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나 하면, 그 직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팀에 직원이 있었는데 그 과장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막 성격이 되게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성격, 그리고 그 밑에 대리는 성격은 원만한데 일을 그다지 뭐 잘하는 그런 직원은 아니었는데 둘이 그렇게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과장하고 대리하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앙숙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또 조그만 회사니까 다 빤히 보이는데 사장이 그걸 일일이 뭐 사장이면서 막 감나라 콩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 과장이 그 대리를 이렇게 막 질책하는 걸 어떻게 나쁘게 했나 하면, 책상 위에 앉아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컴퓨터도 하지 말고 뭐 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리가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리도. 그러고 나서 그 요새 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자마자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 대리가 이렇게 했다, 저 과장이. 그런데 그건 주변에서 다 봤고, 뭐 이거는 어떻게 뭐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과장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문제 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에 뭐 어떻게 그 중간에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 과장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과장이 그만둬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인 그 사장님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딱 느꼈어요. 완전 멘탈의 승리다. 어쨌든 간에 그 대리는 그거를 뻔히
그게 자기한테 모욕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 알면서도 그냥 버틴 거예요. 자기 멘탈로.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해갖고 버텨갖고 이겨낸 거죠. 이게 뭐 꼭 좋은 어떤 사례라, 멘탈이 강해서 좋은 사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멘탈을 사용하는 경우였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전에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팀의 팀장이 완전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직원들을 막 볶아먹고 잡아먹고 못 견디게 하고, 그런데 이제 뭐 회사의 네임밸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봉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이 팀장만 괴로운 거지 나머지가 다 좋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제일 그 직원을 못 살게 굴었는데도 정말 거의 여유 있게 웃으면서 버티더라니까요. 그 굉장히 그 이상한 성격의 사이코패스 같은 그 팀장 밑에서. 그러다 결국에 그 팀장이 회사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이, 그 여유 있게 버티던 직원이, 남들 다 못 견디는데 버티던 직원이, 최장으로 버티던 직원이 결국 남아서 좀 더 있다가 아마 거기 팀장이 되고 이랬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도 정말 멘탈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버티는 거, 멘탈이 강해야지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뭐 사표 집어던지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멘탈이 약해서 못 버티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는 특히 우리 유세미의 직장 수업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꼭 이 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멘탈이 갑이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멘탈을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연상해서 기억하기가 쉬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딱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지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오케스트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자, 어느 공연장, 만약에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어디 예술의 땅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전체 음향 어떤 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통제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완전 신경 끄고, 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딱 구분을 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죠. 신경도. 그렇게 하는 게 멘탈 갑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자, 몇 분짜리로 어떻게 갈 건지,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 다 내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객의 반응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정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거는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네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고, 내가 괴롭지 않아도 되는 거고.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 상사는 내 컨트롤 밖이에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직장 상사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이직하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는. 직장 상사,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못 고쳐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멘탈을 강화시키는 셀프 트레이닝,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 부분만 명확히 이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일단 멘탈 갑으로 가는 어떤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평소 몸 관리예요. 평소 몸 관리. 몸갑 이코르 멘탈 갑. 여기 이 정답이에요. 몸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내 컨디션이 완전히 이렇게 조절되지 않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죠. 관리는. 몸이 내가 위가 약해. 그리고 내가 또 심장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 내가 뭐 또 어디가 안 좋을까요? 뭐 이렇게 불면증이 있어. 뭐 자기의 어떤 몸에 그 취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또 집중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그게 바로 멘탈 관리와 동일한 언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그 먹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인스턴트 뭐 함부로 막 이게 식생활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몰아서 먹기, 막 야식 먹기, 그리고 뭐 막 굶다가 한꺼번에 먹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멘탈을 강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뭘 먹으면서도 이게 지금 뭐지 나를 위해서 지금 좋은 먹거리를 좀 찾아서 내가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나를 존중하는 내 몸에 대한 첫 번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생활 같은 거 이렇게 잘 신경 쓰셔서 일단 몸 관리를 한다. 그게 멘탈 관리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이슈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슈를.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면 사실 그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는 거 많으시죠. 그러니까 보통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민하다는 거 또다시 얘기를 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심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무심한 부분이. 그래서 막 이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컴퓨터 들여보면서 막 일하면서는 주변 전혀 신경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하면서도 저쪽 팀에서 무슨 일 하는 저쪽 팀에서 뭐 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 진급하든지 인정받고 어든지 회사 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내가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도 내 가정이 정말 소홀하지 않게끔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나라는 사람,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한 어떤 그런 회사 일 아닌 어떤 다른 뭐 취미생활 그런 거 잘해서 행복해지는 나를 꿈꾸는 거. 취미생활 예를 들어 뭐 기타 치기라고 치자고요. 기타를 늘 치면서 그걸 점점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세 가지야 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것만 그 나의 에너지를 한 80% 이상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이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거 머리를 쓰고 결정을 하고 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게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막 무슨 샘물처럼 풀면 풀수록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이면 100, 내 에너지는 100. 근데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키우는 법에서 이제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 에너지가 사실 사람에 따라서 15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80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그릇이라고 해요. 그걸 자기 그릇.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내 에너지가 이렇게 늘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쓸 때다가 탁 써야지. 만약에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막 써서 이미 막 거의 고갈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서 그거를 탁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때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완전 멘탈이 가는 거예요. 그냥 멘탈이. 그럴 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이슈를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최소화해 놓고 중요한 일에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대충 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추진력 있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에는 내가 멘탈이 튼튼하게 그 에너지가 많으니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쓰지 않는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맥 관리한다고 온 인맥 관리하고 어디 총무하고 뭐 이래서 늘 전화통 붙잡고 살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아 이놈의 인기는 정말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나가서 결국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팍 닥쳤을 때 멘탈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를 잘한다. 에너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에만 인생의 이슈 최소화해서 거기만 신경 쓴 거야. 거기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신경 쓰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목표를 세우고 동시에 그 과정을 즐기는 거. 그게 멘탈을 갑으로 만드는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기 목표. 그런데 그게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자기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이에요. 직장을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직장은 결코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에 따른 수단이에요. 직장은. 그렇게 해야지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야지 멘탈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목표예요. 여기서 그냥 어쨌든 붙어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막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뒤집어지고 막 겁나갖고 팔딱팔딱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내 목표. 나는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나이 50이 되면 어떤 거를 할 거야.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아니면 내 나이 45살에 독립을 해서 어떤 일에 CEO가 돼 있을 거야. 뭐 이런 목표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저축을 해서 회사를 이용해서 꾸준히 저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이 60이 되면 봉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날 거야.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놓는 게 멘탈을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목표 위해서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렵지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버틸 거야. 이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목표를 세우고 동시에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과정을 즐기라는 거는 지금도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연한 계기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제 7개월 됐거든요. 유튜브 시작한 지.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되게 안 됐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랑받아갖고 이제 잘 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지만 맨 처음에 되게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와, 신난다. 어떻게 재미있게 지냈나 하면 자,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50만, 100만 되는 게 나의 장기적인 목표야. 그런데 지금 50명밖에 안 됐어. 지금 60명밖에 안 됐어. 이래도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유튜브 시작한 이래 최고 구독자 수 기록했다. 근데 그 최고가 날마다 경신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래요. 날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많이씩 날마다 오늘이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때예요. 와, 신난다. 이렇게. 신난다.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원고를 써서 영상을 올리고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매일을 즐기는 거죠. 유튜브가 꼭 구독자가 지금 100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100만을 향해서 굉장히 기록을 매일매일 경신하면서 와, 오늘이 최고네? 좋다. 신기한데? 막 이렇게. 즐겁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을 저는 즐기고 있어요. 사실. 거기다가 더 즐기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왜 조회수가 막 안 나오거나 예상과 달리 조회수가 되게 안 나온다 이러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댓글에 막 사람의 심장을 쿵 떨어지게 하는 댓글을 다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팀장이 막 찾아서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팀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아침에 보자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이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빨리 영상 하나 봐야 돼.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정말 이렇게 진짜 완전히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로 전 즐기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일로 계속 즐기면 힘들어도 멘탈은 더욱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라서 이게 과정을 즐기세요. 내가 2년 후에 부장 진급을 해야 돼. 그럼 그럼 부장 진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러면 2년 후 부장 진급을 위해서 지금 막 고생하고 힘들게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1년, 그럼 1년 동안 내가 뭐 해야 되지? 2년이니까 1년 나눠서 할 때 이 1년 동안 뭐 해야 될까? 이걸 다시 12개로 나눠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해야 될까? 이거 다시 30개로 나눠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것만 하면 될까? 오늘 그거를 다 하면은 부장 된 거예요. 성공한 거지. 그럼 오늘 즐길 수 있어요. 오늘 할 만큼만 하면. 그래서 2년 후에는 오늘 할 만큼 했으니까 2년 후에 나는 부장이야. 성공이야 오늘. 이렇게.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2년 후에 매출 얼마를 달성할 거야. 라고 하면 자 1년의 계획, 12달의 계획 쪼개고 한 달의 계획 쪼개고 매일의 계획 나오면 이거 하면 2년 후에 나 매출 그거 달성한 거야. 오늘도 성공한 거야. 매일매일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공. 그러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멘탈이 튼튼해집니다. 오늘 그 멘탈 강해지는 셀프 트레이닝 방법 4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이잖아요. 연습하셔가지고 멘탈이 튼튼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연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